정혜 씨가 자기가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사고 쳐놓고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해. 본인이 해결책을 찾던지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테헤란 어소즈 그리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대표님과 함께 드라마 에스콰이어 5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3억짜리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 너 장난하는 거지? 저게 얼마라고? 3억? 나 저 그림 우리 집에 있어. 어머 집이야? 그 우리 안방에 있는 그림 좀 비춰봐. 잠깐만. 안방에 그림 있니? 다 부잣집 자제들인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 진짜 똑같네. 저걸 3억 주고 샀다고? 너무 웃기다. 야, 나 예전에 저거 브로스장 갔다가 10만 원 주고 샀어. 옆에 이거 그래서 날짜 아니야? 24년 9월이면 6개월 전이네? 근데 난 그 그림 1년 전에 샀는데.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서 우리 의뢰인이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거든요. 의류를. 티셔츠에 새겨있는 그 문양도 되게 독특하고 그림도 예쁘고 귀엽고 뭐 잘 팔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의뢰인한테 고소를 한 거야. 내가 등록받은 저작권인데 너가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소송이 둘 다 들어왔어요. 이 의뢰인의 말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도안한 것이다. 내가 도안한 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 저 사람이 내 거를 베껴가지고 자기 거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근데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 의뢰인분 말이 더 신빙성이 많고 상대방이 반박을 잘 못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형사에서 무혐의 나고 민사에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실형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나 상표처럼 또는 디자인처럼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자체가 저작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작권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인데 이 친구는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문양을 누군가 어디서 만들었다? 그럼 내가 그걸 얼른 베껴가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이게 내 거가 되겠지. 그리고 내 거가 됐으니까 저 사람 사용 못하게 한 다음에 돈을 뜯어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기저기다 그런 행동을 했던 거야. 황예진 씨라는 분이 똑같은 그림을 피에스터가 그려지기 전 시점에 10만 원 주고 구매를 했다. 그래서 이성 씨가 작가님을 상대로 사기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고 본인이 구매한 피에스터가 원작이고 황예진 씨가 구매한 그림이 위작이라는 판결만 받으면 모든 소를 취하겠다고 한 거죠. 모욕감을 안겨준 그 파렴치한 도둑놈 배정시켜버릴 겁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은 다 취해주세요. 저작권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됐을 때 법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뭐 있어?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이랑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본안 소송, 그리고 침해 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형사로 저작권법 위반. 여기서는 아마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없겠죠? 손해받은 지가 됐을 텐데 왜 이제야 전해? 이 친구가 아직 어리고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 그냥 책상에 놔둔 거야. 내가 오늘 발견하고 너한테 급하게 보내는 거지.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늘 2시인데? 이대로 가면 원고의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릴 거야. 그러면 피고, 그러니까 언니 친구 정희 씨는 한 소로만 다툴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 병원 가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취소 요청을 해야 돼. 정말로 이 상태면 어떻게 하겠니? 답변서 제출하기도 시간이 좀 늦은 것 같고 나는 답변을 제출할 것 같은데? 전자로 그냥 전자로 빨리 넣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전자 이 사건의 원고인 유광호 씨와 관련해서 동일한 쟁점의 형사사건 진행 중이라 시간을 많이 줄 수 없어요. 일주일 내로 서면 제출하시고 기한 준수해주세요. 일주일이요? 네. 보통 근데 형사사건이 있으면 형사사건 보고 진행한다고 민사는 당연하죠. 주거나 이러는데 매우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지. 민사를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좀 특이하긴 하네요. 기사를 통해 원고 저작권을 접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부족합니다. 박윤 씨는 이미 의뢰인이 그 그림을 카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걷어내고 본질을 봐요. 선입견을 걷어내고 정말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변론을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무조건 믿어줘야 일단 서로 마음이 편하고 마무리가 됐을 때도 이렇게 잘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이진욱 그 배우? 이 사람이 말한 거는 먼저 너가 그 사람 말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증거가 그쵸. 명백하고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내가 의뢰인을 못 믿어도 변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형사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기가 1살, 2살밖에 안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구속될 당시에 배우자가 임신 중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아기가 유산됐어 라고 하는 얘기를 울면서 얘가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얘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시간을 끌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재판정이 엄청 찬물을 끼운 것처럼 좀 조용해져요. 그리고 판사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 빨리 끝내라 임마 라고 하면 그때서 이제 받아가지고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판사가 기억이 남는단 말이야.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고 강약을 잘 조절하고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은 결론 기술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존 그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피에스타를 그리셨는데 어떻게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피에스타의 경우 드리핑 기법과 제가 개발한 독특한 마티에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드리핑 기법과 마티에르 기법은 무엇인가요? 드리핑은 물감을 캔버스에 부어 작품을 만드는 기법이고 마티에르는 시각적인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한 아주 독특한 기법입니다. 저작권 사건은 뒤에 작품이 앞에 거 작품에 의거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저걸 보고 그것에 의거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려면 먼저 있었던 작품이 있고 그것을 내가 어딘가에서 볼 기회가 있어서 보고 그거에 의거해서 만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모순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당사자 본인 신문에서 우리가 캐치해내야 될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싶네요. 오히려 방금한 질문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자기가 잘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꼴이라서 그러니까 불리한 것 같은데. 작가님이 그린 모든 작품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졌는데 어떻게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무슨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렸어요. 지적장애가 있다고. 작가님께서 어릴 때 아빠와 함께 간 놀동산에서 본 화려한 꼬리들 작가님 피고 대리인은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건 모릅니까? 작가님이 그린 의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몰라요. 오. 전략은 지 의뢰인이 지적 장애아인지도 모르고 그따구 전략을 세웠어? 의뢰인 면담에는 정혜 씨 어머니가 대신 참석을 했고 이 사건을 소개하는 분 청각장애인이라 정혜 씨가 장애가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사고 쳐놓고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해? 본인이 해결책을 찾던지 해야지. 저 그림 뭘 그린 그림이에요? 아빠 얼굴이요. 아빠 얼굴이요? 정혜 씨 그림에서 아빠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숨겨놨어요. 어디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어두운 데서 오. 빛을 비추면 보여요. 제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름 끼친다, 이건. 진작 그러면 이거를 하지. 왜 마지막에? 오. 그럼 피에스타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볼까요? 오. 뭐야? 피고가 원고 그림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그림을 복제한 거죠. 이 그림에 비밀이 있는 줄도 모르고 피고에게 뒤집어쓰려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 아니 뭐 당사자 그러면 증인신문 할 것도 없이 그냥 사진 찍어서 서면에 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원고가 회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원고한테 떨어지는 처벌 수위 같은 게 없어, 그냥 원고 패소. 무고죄 되겠다, 무고죄. 그러니까 다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아까 그 나쁜 작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 같고 형사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겠지. 그런데 형사 고소는 무혐의가 되겠지. 내 저작권이 아니니까. 소송했던 거는 원고 패소가 되겠지. 그럼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고소 내용, 허위사실에 관한 사실 자기가 그랬다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피고가 그걸 베꼈다라고 적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한 거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아까 말했을 때 고의도 충분히 거의 더 증명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은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 그리고 오히려 그 원고가 이제 피고의 저작권, 그 복제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저작권 그렇지. 위반으로 고소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피고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별도로 걸 수가 있는 거고. 5화에서는 저작권 내용이 많이 등장한 것 같아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님이신 저희 대표님과 함께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6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